우리 도형의 이동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이동이랑? 평행 이동이랑 무슨 이동? 대칭 이동이 있는데 우리 대칭 이동은 이제 안 배웠는데 안 배웠다긴 애매하다. 예전에 그 1-1에서 처음에 정비례 반비례 문제 풀 때 왜 어떤 점을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y축에 대칭시키고 이런 말을 배우긴 하지, 그치? 자, 근데 우리 평행이동은 그래도 우리 꽤나 좀 1차 함수부터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거는 결국 x축 방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 의미해? 가로 수평하게 움직이는 걸 의미해. 그래서 얘를 a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y축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의미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하라고 하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요 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평이동 한 뒤에 점을 q라고 하면 그냥 x에서 얼마 더해? a 더하고요. 그 다음에 y에서 또 얼마? b를 더하면 이게 평행이동을 한 결과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또 이것도 잘 봐. 우리 이렇게 평행이동도 했더니 무슨 삼각형 생겨요? 직각삼각형. 평행이동도 했더니 직각삼각형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 뭐도 살펴볼 수 있을까? 결국에는 같이 직각삼각형 보면 기울기도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요거를 요건 조금 뭐 요 정도 그 정도는 쓰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진짜 수능 문제 정도 돼야 되고 모의고사 정도 돼야 되고 지금은 일단 어쨌든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 생기니까 직각삼각형이 생기니까 기울기랑 관련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그래서 얘들아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은 어렵지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a만큼이면 플러스 a 하고 b만큼이면 플러스 뭐 하면 돼? b 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뒷페이지 보면은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냐면 도형이 문제예요. 도형이. 자, 요런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우리 앞으로 요런 도형의 방정식은 토탈에서 요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알겠지? 우리 원방정식이나 직방 보면 는형으로 쓰잖아. 근데 여기가 x, y에 대한 식이었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내가 우리가 또 평행이동을 했어.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 결과의 방정식을 얻어내고 싶거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쌤이 또 요거 위에 있는 점을 덜 헷갈리게 하고 싶은데 P, Q라고 쓸게. P, Q. 이걸 뭐라고 한다고? P, Q.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얘는 P, Q는 여기 위에 점이니까 또 F, P, Q는 얼마나 되겠어? 0이 되겠지? 우리 요건 우리 필기를 해놓을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심심하게. 자, 근데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겠지. 모양이 그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도형의 방정식이 알고 싶은 거야, 얘들아.
그럼 또 이거의 자취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얘를 또 뭐라고 볼까요? x, y라고 보면 나는 이제 요점의 자취를 알고 노란 선의 자취.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랑 요건 어차피 뭐야? 우리 점을 평행이동 시킨 거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도 돼. p 플러스 a, q 플러스 b라고 써도 어때? 무방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역시나 x, y에 대한 식을 얻는 게 목적인데, 그럼 또 요거가 뭐가 하는 거야?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x는 p 플러스 a고 y는 q 플러스 b인데 요거를 또다시 뭐는 형태로 고칠 수 있는 거야? p는 형태로 고치는 거야. p는 형태로 고치면 x-a가 될 거고 q는 으로 고치면 얘는 y-b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요거를 아까 얻은 요식에 딱 뭐를 하면 또 대입을 해버리면 우리가 f x-a, y-b는 뭐다? 0이라는 자취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취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결론. 얘를 이동을 했더니 방정식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과 다르게 도형은 평행 이동을 해. 그럼 또 뭐가 반대가 돼? 그치? 부호를 반대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평행 이동하는 방법은 도형의 방정식에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간략하게 쓸게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치면 모든 도형이 똑같아.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뭐 대입하면 된다?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시면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평행 이동이 된다. 평행 이동이 된다. 자, 그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를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기 2번 그래서 앞으로 유진이랑 예진이 뭐 봐야 되냐면 여기 앞에 F 딸렸는지 아니면 F 없는지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점으로 표기를 해줬는지 도형으로 표기를 해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기 2번을 한번 풀어볼게. 실제로 평행이동을 해보면은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을 1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그러면은 얘들 어떻게 한다고? 딴 건 안 건드려. 다른 건 하나도 안 건드려. 다른 거는 안 건드려. 다른 건 노터치인데 유일한 누구만 바꾸는 거야? X만. 요 X만 우리가 뭐로 바꾸는 거야? X 마이너스 뭐로? 2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다른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5는 얼마 돼? 0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너 잘 봐. 평행이동을 하니까 평행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뭐가 안 바뀌어? 도형이 모양이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 직선에서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맞아, 기울기이기 때문에 봐봐. 우리 3x 4y
3x 플러스 4y 기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2번은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있거든? 자, 이렇게 이동할게. 내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나머지는 다 안 바뀌어. 3x도 안 바뀌고 y 앞에 있는 4도 안 바뀌고 뒤에 있는 플러스 뭐도 안 바뀌어. 1도 안 바뀌어. 문형도 안 바뀌어. 나머지는 다 안 바뀌는데 우리 요 y만 이제 뭐 넣는다? 그러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제를 해주면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12 더하기 1이니까 13은 얼마 된다? 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3번 x, y 뭐 동시에도 마찬가지겠지. x축 방향으로 x축의 은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소리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직방을 구하랬거든. 이거는 또 3하고 x 대신에 그 x 뭐 넣는다? 마이너스 이만큼인가? 플러스 2. 그렇지. 더하기 4하고 y 대신에 3만큼이니까 y 빼기 3 더하기 1은 0 이렇게 해주는 거지. 3x 플러스 4y 6 빼기 12가 마이너스 10이고 아니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는 얼마 돼?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근데 어때? 얘들아 1번이랑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 얼만큼 평행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는 같아질 수도 있다. 중간에 보기 3번을 보면은 봐봐. 일단 원에 동그라미 칠래? 원. 자, 앞으로 요거는 해서 자 원을 동그라미 쓰고 딱 빼고 원은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방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원은 우리가 뭘 보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을 보지 말고요 원의 방정식을 보지 말고 뭐를 보는 게? 원은 누구 평행이동시키는 게? 중심. 점을 아무래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키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은 앞으로 뭔가 평행이동하라 하거나 대칭이동하라고 하면 도형 방정식을 실제로 옮긴다기보다는 뭐를? 중심을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중심을 옮겨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럼 얘도 우리가 지금 원 방정식인데 일반형으로 줬잖아. 그치? 요걸 무슨 형으로 고쳐야겠어 그러면? 표준형. 그치?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플러스 4 절반이니까 플러스 2 전체 제곱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우리 6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은 상수항이랑 마이너스 3이고 2제곱하니까 4 3제곱하니까 얼마? 9 그러면 이거 계산 얼마? 10 이렇게 나온다 그지? 우리 중심이 몇 컴마 몇인가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3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고 봐봐 평행이동 t라고 했는데 요렇게 줬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지 는영 못했지 이건 뭐야? 2야 점이라는 소리거든 점이니까 얘는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 x축 방향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그럼 얘도 그냥 평행이동 시키는 거지 x축 방향 3만큼 더하기 3하면 얼마 돼? 1
1,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반지름 길이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평행이동을 한 뒤에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반지름 길이 10인 건 똑같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굳이 막 식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 크게 너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칭이동 들어가면 이게 훨씬 편하거든. 평행이동이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표준형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를 이동을 하더라도 항상 무슨 형으로 바꿔놓고 무슨 형? 표준형으로 요거 바꿔놓고 평행이동 해야 돼. 대칭이동을 하거나. 왜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표준형으로 안 바꾸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게? 막 여기도 막 지금 우리 x축방이 얼만큼이야? 3만큼이지? 그럼 2x에다가도 x 마이너스 여기도 x 마이너스 3 난리가 나겠지. 근데 우리 이렇게 표준형으로 딱 정리하고 나면 x, y 몇 개씩밖에 없어.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을 이동을 하더라도 무슨 형으로 바꿔놓고?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식에다가 대응을 한다 치면은 얘는 이제 x축 방향 3만큼이니까 얘는 이제 식이니까 모형의 방정식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뭐 넣어야 돼? 3. 요거는 이제 부호 반대라서 요것도 y 대신에 뭐 넣어야 돼? y 플러스 5를 넣으셔야겠지. 그러면 또 얘랑 어때? 결과가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중심 갖고 놀겠다 이거야. 안 헷갈리게. 자, 4번은 간단한 거고. 쌤 4-1번 한번 풀어볼게. 쌤은 평행이동까지만 진도 나갈게. 알겠지? 우리 이제 큰 사람 너무 일단 끝나면 집합은 약간 잠깐 쉬어봐. 그지? 집합 좀 쉽고 그 다음에 또 명제 들어가면 너는 또 약간 머리 아팠다가 이제 또 함수 들어가면 이제 폭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쌤이 공수 2에서는 요 단원도 중요하고 그 함수 단원이 진짜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그 우리 확률과 통계 빼고는 그 유진이랑 예진이가 그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대수랑 이적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 대수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일단은 2단원도 삼각 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은 가면 아예 함수 수능이지.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비분, 함수의 적분. 그래서 함수 얘기밖에 사실 안 하거든. 우리 합동 제외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유진 나중에 뒤에 함수 단원 문제 풀 때 있지. 그때를 진짜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해줘야 돼. 다시 1번. 이 평행이동 t가 요렇게 줬고요. 지금 점 2,2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2,1이 마이너스 3,4가 됐대. 그랬을 때 1번 일단은 n이랑 n 값을 구하려고 1번 너무 쉽다 그지? 얘들아? 얼만큼 이동했어? x축방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치? 그래서 m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3만큼. 그래서 n은 얼마? 3. 그러니까 얘는 점이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 점들이니까. 자, 2번. 그래서 이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거 잘 봐. 잘 봐. 원점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뭐로 이동이 됐대? 원점으로 이동이 됐대. 그래서 어떤 P가 있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했더니, T라는 평행이동을 따라갔더니, 요거만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근데 요걸 문제를 가끔 잘못 읽어서 요렇게 원점 갖다 놓고 풀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x축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얘는
거꾸로 가면 되니까 5를 뭐 하면 되겠어? 더하고 3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거꾸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전피의 좌표는 뭐가 된다? 5,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평행이동 t에 의해서 이건 직선이네. 직선 도형이네. 도형.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0은 0으로 이동이 됐대요. 그랬을 때 a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들아 여기서 우리 a는 알 수 있는데 a 얼마지? a 얼마지요? 마이너스 6, 그치? 왜냐면 우리 평행이동 한다고 모양, 즉 기울기는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일단 a는 얼마? 마이너스 6인 거 때문에 알고 가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 t라는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는 거였어? 마이너스 5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3만큼 가는 애였거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점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도형이니까 반대로 봐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면은 x 대신에 x 뭐? 플러스 5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이니까 바로 이제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y 플러스 3이 아니고 y 빼기 얼마? 3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지? 플러스 b는 0이다. 이걸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6y 5 플러스 18이니까 23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 그럼 요거랑 이게 일치 안 나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 요 상수항이 얼마면 돼? 20이면 되네요. 그죠? 20. 그럼 이게 20이다. 그래서 b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인 걸 잘 볼 수 있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문제는 어때? 크게? 어렵지? 아 근데 우리 거기 그것도 다시 써놓을까? 우리 아까 원방정식 이건 했는데 이것도 같이 써놓을까? 거기 누구도 나오면 포물선도 나오면 얘네는 무슨 형으로 표시해놓고 표준형으로 꽂힌 다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보죠. 원이나 포물선이 나오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대칭이동까지 하면 우리 다음 시간 진도를 다 나가는 거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럼 우리 RPM 잠깐 가볼까? RPM에서 딴 건 뭐 거의 많이 풀었는데 다 쓰고 43쪽에 유형 20번만 같이 볼게. 우리 공통형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인 공통인 형.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 만나는데 공통형 길이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원동형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지? 그러면 그냥 두 번에 딱 이렇게 원하세요 그려서 그러면은 우리 원하는 거는 요 두 교점을 이은 걸 공통현이라고 한다고. 요거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도 현은 현이잖아. 현은 현이니까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중심을 들고 와. 또 이렇게 이어. 이거 반지름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현은 항상 몇 점을 쓴 거야? 수선의 발달
우리가 요 거리가 필요하거든? 처음 알아? 그럼 뭐가 필요해? 직선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바로 무슨 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애초에 요거 두 개를 뭐 해버릴까?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가야 돼. 필요하니까. 알겠어? 응? 그러면 두 개 빼버리면요. 우리 요거에서 요거 뺐다 생각해. 이제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빼기 9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겠어?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이라고 한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보면 되거든? 그렇다면 예지랑 유진이 누구 보겠어요? 위에 거 보겠죠? 그러면 둘 중에 그냥 그림에다가 하나를 중심 몇 콤마 뭐라고 써놓고 0,0 써놓고 반지름 길이도 9니까 뭐라고 써놓고 3이라고 표기해놓고 그럼 이제 우리 0,0이랑 요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 사이 뭐라고 하면 돼? 거리. 그치? 거리 이제 요거랑 0,0이랑 거리 구해보면은 이게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10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25니까 5분의 10이 돼서 거리가 얼마나 갈 수 있다? 2라는 걸 수 있어. 그치? 2 그러면은 우리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써서 9 빼기 4니까 곱해서 빼면 9 빼기 4니까 루트 5 하고 이것도 뭐 돼? 루트 5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몇 루트 5? 2루트 5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 한 내용이라 가지고 한번 이제 풀어보면 좋겠고 우리 시간이 20분 남았으니까 우리 앞에 실력어 문제? 이런 거 몇 개 좀 풀어볼까? 어려운 문제 크게 또 어렵진 않지만 우리 일단 17쪽에 84번은 사실은 이제 우리 원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지?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으로도 풀 수 있고 하니까 85번이랑 86번 요거를 한번 풀어볼 건데 85번 그림과 같이 소매상 ABC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AB는 BC의 2배이고요.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각 도매상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에 정 뭐한대? 비례한다고 할 때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지금 도매상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거든? 응?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보면 자, 봐. 우리 도형 문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우리 뭐를 설정하듯지? 좌표를 갖고 오면 돼. 도형 문제가 까놓으면 좌표를 갖고 오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삐딱하게 있다고 삐딱하게 보지 말고 어차피 다 같은 선에 있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 거거든요. 응?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하나를 원점으로 잡으면 좋겠지. 뭐를 원점 잡을까 얘들아? 뭐를 원점으로 잡을까요?
B 요 0이라고 하자. 응? 요 0이라고 하면 우리 요런 것도 쌤이 요렇게 보는 습관 들이면 좋겠거든. AB 대 BC는 그지? AB 대 BC는 몇 대 몇이냐? 2 대 1이다. 내가 이거 왜 그것과 같으려면 그러면 요게 한 두 칸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쌤이 요거를 좌표를 이제 뭐라고 두면 A라고 두잖아. 그리고 한 칸이 A인 거네. 그럼 요거는 몇 A 되는 거야? 2A 되는 건데 왼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뭐라고 두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A라고 쓰는 거지. 마이너스 2. 그럼 얘도 한 직선 이제 요 도로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도매상도 문제에서 뭐 도매상 위치는 모르겠는데 뭐 쌤이 P라고 하고 요거를 뭐 그냥 좀 뭐라고 해? X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각 거리 제곱을 합하는 거지. 이제 거리 제곱합에 정비례 한 대 쓰니까 거리 제곱합이 뭐면 최소면 우리가 운반 비용도 뭐가 될 거다? 최소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요거랑 거리 구하면은 x 플러스 2a 전체 뭐가 될 거고 제곱이 될 거고, 그죠? 빼면 되지 우리 빼면 됐던 거. 그다음 요거는 0 빼기 x를 제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a 빼기 x. 그래서 어차피 제곱하니까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x 빼기 2 제곱이라고 쓸게요. 요걸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래서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5a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a라는 값은 결국에는 상수거든. 바뀌지 않는 값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 건쳐야 돼? 이건 뭐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거든. 근데 또 최소 내 얘기 나왔더니 귀신같이 몇 차씩 나왔어? 2차씩 나왔네요. 2차씩 나왔는데 최소래? 그럼 우리 2차 함수에 꼭 지점에서 최소를 갖는 거야지. 그지? 자, 근데 우리 이거 최소 값 필요해? 언제? 최손지를 묻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쌤이 말해준 거 쓰면 편하거든요. 쌤이 말해준 게 뭐였냐? 우리 2차 함수 있어. 지금 아래로 블록한 양수니까 꼭지점이라는 거는 어디 위에 있는 점? 대칭? 추. 쌤 혹시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얘기 좀 해. 기억해. 어떻게 그렸지 쌤이? 두근의 그치? 합의 등급. 나누기 2. 두근의 합을 나누기 2 하면 됐거든? 근데 쌤이 이 두근의 합을 뭐 갖고 뭐 갖고 하면 됐어? 근과 계수관계. 그치? 그러면 3분의 2a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합이다. 그지? 근데 그거를 나누기 뭐 하면 돼? 지금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x는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최소가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해석만 해주면 되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는 어디요? 얘들아? 어디?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여기 몇 등분해? 4등분 해서 여기가 내가 원하는 뭐의 위치가 되는 거야? p의 위치가 되는 건데 그럼 요거 3등분해서 나머지 몇 등분? 다 똑같이 3등분 이렇게 했더니 p가 a랑 b를 하나 둘셋넷 5칸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됐다? 4번. 그래서 다시 한번 도형 문제는 몰라? 그러면 좌표를 근데 우리가 손쉽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최소액이 나왔더니 2차식 나오더라. 근데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는데 대칭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2분의 2분의 합. 그지? 이 2분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왜냐면 봐봐 얘들아, 이거 우리 표준형으로 안 바꿨더니 훨씬 심플하게 끝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86번 86번 세점 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제가 그림 좀 그릴게. 자, 요렇게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C랑 길이가 같도록 길이를 잡으래. AD, AC 길이가 같게 이렇게 길이를 잡고 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CD랑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래. 평행선을 긋고 그 다음에 BC를 연장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거래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의 좌표를 구하래. 자, 그럼 이것도 결국에 뭘 묻는 거냐면 우리가 이게 평행하잖아, 얘들아. 그지? 우리 평행하니까 삼각형 CDB랑 삼각형 PAB는 뭐가 돼? 달? 음이 되지? 이런 것도 얘들아 원래 서술형이면 뭐 어떻게 써줄래? CBD랑 요거 일단 삼각형 PBA랑 해가지고 우리 대응점 순서도 맞춰 써야 되고 이제 닮음인데 무슨 닮음인지도 써주는 게 좋아. 이런 거 무슨 닮음이야? 우리 제일 우리 닮음에서 많이 나오는 거. 맞아. AA. 왜 AA 닮음이야? 우리 각비가 일단 뭐야?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쌤은 도형 문제 풀 때 제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 이런 거 같은데? 하고 푸는 거야. 그럼 사실은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 이쁘게 그려주니까 답은 보통 맞거든. 그렇게 풀면.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 실력은 늘지가 않으니까 항상 도형 문제는 풀 때 닮음이면 왜 닮음이지? 합동이면 왜 합동이지? 이거 길이 같을 것 같으면 왜 길이가 같지? 계속 이런 걸 찾아주면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요렇게는 무슨 각이야 얘들아? 동위각이니까 뭐 무슨 닮음? AA 닮음이더라. 그럼 답 쓸 때도 각비 공통이고 그 다음에 각시랑 각피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 같으니까 무슨 닮음? AA 닮음 요런 거 우리 원래 서술형을 꼼꼼하게 썼는데 자, 그러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그 너네가 어쨌든 무슨 평가를 이제 해? 상대 평가를 받잖아. 우리 지금은 왜 90점 이상이면 A고 그지?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막 이제는 1에서 9등급은 아니라도 1에서 6등급 5등급으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전교생을 1등부터 뭐 300명이면 300등까지 모여야 돼. 줄을 세우는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수 너네 고등학교 시험지 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지. 보면은 점수도 이렇게 생겼어. 4.7점. 그러니까 4.5점 이런 게 아니고 4.7점, 뭐 4.3점, 뭐 5.1점 막 이렇게 주거든. 왜냐면은 동점자를 만들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술형도 요새 불을 켜고 하나 더 깔라고 감점, 이래서 1점 감점, 이거 감점 막 이렇게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서술형 다 쓸 때는 항상 뭐 지금 나 이거 태클 들어올 거 없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닮음 조건 쓰면 이거 왜 닮음인데? 이렇게 태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닮음 써줘야겠다. 그래서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비어있는 곳은 항상 서술형 같은 경우는 써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얘들아 BC 대 CP가 몇 대 몇이 돼? BD 대 DA랑 또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몇 대 몇이면 참 좋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근데 D는 모르는데요? 근데 D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AD랑 누구랑 길이가 똑같아. AC랑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우리 AC 길이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 A랑 C랑 길이 구해보면은 얘가 0,3이고 C가 4,0이거든요? 0이랑 4 4칸 차이 나고 3이랑 0 3칸 차이 나니까 요 길이 얼마 돼? 5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우리 요 길이도 얼마 돼? 5일 거고. 그럼 우리가 BD는 또 모르지만 누구는 또 구할 수가 있어. A, B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5 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AB 길이를 또 구해보면은 0이랑 마이너스 5 5칸 차이 나고 3이랑 마이너스 9랑 12칸 차이 나니까 5, 12, 14. 그치? 우리 요만큼 얼마 구할 수 있어? 8인 거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 요게 몇 대 몇이구나? 똑같이 8대 5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B 쓰고 B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랑 그 다음 P라고 써야지. PA, B를 몇 대 몇으로? 8대 5로 뭐 하는 점이? 내분하는 점이 우리가 C인 4,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왜냐 우리 쌤 이걸 내분점 풀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내분점만 아는 거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풀면 그럼 13분의 플러스에서 8a 마이너스 25 13분의 8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45 이게 4,0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가 4가 될 거고 이게 얼마 될 거야? 0 해가지고 A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0이니까 요거 쉽네. B는 8분의 45일 거고 A는 쌤 양변 13 곱할게 8A 마이너스 25가 13 곱하기 4하면 52니까 8A는 77 나오거든요. 그럼 A는 얼마 돼? 8분의 77 이렇게 보겠습니다. 8분의 77.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두 개를 빼니까 8분의 77 빼기 8분의 45는 8분의 얼마네? 32 됐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을 조금 했단 말이야. 이미, 그지? 평행이동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을 시키는 게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쌤이 표기를 잘 보냈어. 이렇게 해주면 점, 이렇게 해주면은 도형. 그래서 만약에 X축 방향으로 둘 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치잖아. 그럼 점은 쌤이 뭐랬어? 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X 플러스 A, Y 플러스 뭐라고 했어? B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우리 요 도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다? X 대신에는 뭘 넣어야 된다고? 도형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면 Y 플러스 B가 아니고 Y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쌤이 점이랑 도형이랑 표기법을 좀 조심을 하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고 보셔야 돼요. 응? 자, 평행이동은 크게 그래서 까다로운 건 없고 어쨌든 또 쌤이 뭐 얘기도 했었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 직각 삼각형이 생기는 이미지도 잘 기억해 두르지. 그래서 이게 직각 삼각형이 나와버리니까 또다시 뭐랑 관련돼? 뭔가
기울기랑 관련된 문제를 또 내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봐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은 이어서 대칭이동을 배워볼 건데요. 대칭이동은 그래도 좀 괜찮아. 이제 뭐가 좀 덜 귀찮냐면 우리 평행이동은 점일 때랑 도형일 때랑 어때? 다르지. 근데 우리 대칭이동 케이스는 점을 이동을 시키나 도형을 이동시키나 똑같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조금 덜 뭔가 귀찮다? 덜 번거롭다? 쌤은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자, 대칭이동의 종류에는 총 우리 몇 개 있어? 4개. 맞아.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게 이제 누구지? Y는 X 그치 대칭이동. 그래서 총 4가지를 볼 거고,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쌤이 X축 대칭이동부터 시켜볼게. 여기 X, Y라는 점이 있었어. 그러면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은 요런 점이 될 텐데, 우리 대칭이동, 그러니까 어쨌든 X축이라는 거는 대칭이동 2개거든. 무슨 대칭이 있고, 얘들아? 선 대칭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슨 대칭 시키는 경우가 있어? 점대칭. 맞아. 점대칭 시키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계백문 갖고 왔어? 들고 와서 우리 이런 좀 필기할까? 이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내용 요거만 좀 필기를 하자. 대칭은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미술 시간 하면 데칼코마니, 그지? 그래서 내가 이쪽에 이렇게 있었으면 완벽하게 이걸 뭐 그런 거야? 선에 대해서 이게 접어버리는 거지, 그지? 접어서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점대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이동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이 점에 대해서 뭐를 하라고 하면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하면은 점을 우리 3개를 다 딱 옮겨보면 된다, 그지? 삼각형은 요렇게.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요렇게 옮겨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옮겨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거든요. 요렇게 삼각형이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선대칭은 이런 느낌,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점대칭은 지금 예지랑 유진이가 뭔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180도를 뭐 한 거다? 회전을 시킨 거야. 180도 뭐를 시킨 거라고?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쌤이 생각을 하고, 그럼 일단 우리 X축이나 Y축이나 Y는 X는 선대칭인 거야, 그지? 응? 쉽거든? 그리고 이거는 요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직하게 이렇게 길이가 같게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 무슨 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X좌표는 안 바뀌는데, 그지? Y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X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은
x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누구 부호가 바뀐다? y 부호가 바뀝니다. y 부호가 바뀌고 근데 만약에 y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또 시킬 거기 때문에 그냥 결국 수직 이등분선의 개념이 생긴 거야. 얘네가 수직 이등분선 역할을 하는 거거든. 선들이. 이거는 x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지. 그지?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원점 얘는 점대칭인데 그러면은 우리 또 여기 x, y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180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점대칭은. 근데 이렇게 해서 얘는 그러면 x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도 부호가 반대로 바뀐단 말이야. 응? 우리 요거만 하나만 써놓으면 근데 우리 어때? 생각보다 뭔가 머릿속에서 지금은 점이니까 180도 회전시키는 게 어때? 어렵지가? 않은데 도형이면은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쌤도 아까 삼각형을 뭐 했어? 이렇게 180도 회전시킨 느낌보다는 점 3개를 뭐 했어? 180도 회전,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시켰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앞으로 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은 x축 무슨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 뭐 자리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거랑 무슨 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씩 한 거야. 한 번 한 번씩. 왜 우리 선 대칭은 어때? 쉽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이 어려우면, 점 대칭 이동이 어려우면 우리가 선 대칭을 몇 번 거쳐주면은 이거 봐봐. 요렇게 해서 얘를 마이너스 x, y, y축 대칭 이동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렇게 해서 선 대칭 이동을 한 번 더, x축 대칭 이동을 한 번 더 해주면은 우리가 요 점이 딱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선 대칭 이동을 2번 하잖아? 그럼 우리가 점 대칭 이동이 됩니다. 회전 운동이 돼. 회전 운동이 돼버린다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건 좀 써놓을까?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y는 x 대칭인데 자, 이것도 선 대칭. 그래서 요 점 하나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요거는 쌤이 이제 증명을 해주긴 할 건데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x랑 y를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그치? 이거는 그 y, x가 돼. 그래서 y는 x 대칭이면은 우리 x, y 자리가 뭐한다? 바뀐다. 우리 자리가 바뀐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쌤이 여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우리 이건 필기를 좀 해볼까? 증명 내용은.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쌤이 이거를 일단 뭐라고 주냐면 라지 x, 라지 y 라지 x, 라지 y 그러면은 그 쌤이 뭐랬어? 선대칭이라는 거는 결국 요 놈이 수직 몇 등분선? 수직 2등분선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 얘가 요 선분선의 수직 2등분선이 되는데 우리 쌤이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뭐라고 기억하랬지? 조건이 몇 개다? 맞아. 조건 2개짜리라고 기억하랬거든. 그래서 요렇게 끊어 생각하랬지. 그래서 뭐 하다는 거 한번 이용해놓고 수직
수직하다는 거 한번 이용해보고 그 다음에 2등분한다는 거 이용해먹으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야. 응? 그럼 선생님이 수직하다는 거부터 이용을 해먹어보면은 자, 수직하다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치?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 두 개 찍은 거에 기울기가 얼마나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야 곧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쌤이 양변을 요 놈으로 곱할게. 그럼 라지 y 마이너스 스몰 y는 마이너스 라지 x 여기 마이너스 스몰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스몰 x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쌤 여기 식 하나 얻었어? 식 하나 얻고 그 다음 2번 이제 2등분 한다니까 요 두 점의 뭐?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걸 써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중점을 구해보면은 2분의 스몰 x 더하기 라지 x, 2분의 스몰 y 더하기 라지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쌤이 이제 요 y는 x에 대입을 하면 2분의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총 등식을 몇 개 얻어냈어? 등식을 요렇게 두 개를 얻어냈거든? 그럼 이건 없으면 똑같은 거지. 날릴게. 응?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라지 x랑 라지 y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것도 연립방정식이거든? 근데 뭐에 대한 연립방정식? 라지 x랑 라지 y에 대한 연립방정식. 자, 그럼 쌤이 그거를 정리를 해볼게. 자, 요거 이항을 해요. 그러면은 라지 x 더하기 라지 y는 요것도 이렇게 이항을 할게. 스몰 x 더하기 스몰 y 이렇게 되겠지, 1번씩.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라지 x랑 라지 y 모았을게. 라지 x 빼기 라지 y는 스몰 y 마이너스 스몰 x가 될 겁니다. 요거 이항에서.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 두 개 그냥 바로 뭐 할까? 더해요. 더하면은 요렇게 없어지면서 이 라지 x는 요렇게 x도 없어지니까 이 스몰 y가 될 거고 라지 x가 그래서 스몰 뭐라는 거 알아낸 거야? y. 그 다음에 요거를 빼잖아? 그러면은 빼면은 이제 2y가 y가 없어지면서 2x가 되니까 라지 y가 스몰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단단단 우리 요점이 스몰 y, 스몰 x가 된다는 거를 증명을 쌤이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냥 하나만 더 그냥 곁들여서 해볼까? 혹시 우리 요거 말고 가끔 막 책에 하나 더 소개할 때 있는데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줄 알았어? y는? 맞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도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요거는 우리 필기를 해놓자. 책에 해놓으시고 아니면은 계획문에 필기 노트 해야 돼. 참고. 그것도 알아두면 도움은 되니까. 자, 요렇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간혹 대칭이동을 시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증명은 굳이 안 할게 얘들아. 왜냐면 증명은 방금 한 거랑 어떻게 하면 돼? 또 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만은 기억을 하면 자 얘는 뭐도 바뀌냐면 자리도 바뀌고 그 다음 뭐도 바뀐다? 부호도 바뀌어요. 자리랑 부호가 둘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뭐가 된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 알아두고
그럼 쌤은 지금은 그냥 점으로만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76쪽 다음 페이지 볼까? 76쪽에 다음 페이지 정석 페이지를 보면은 76쪽 보면은 도형도 어때? 도형도 다 마찬가지야. x축 대칭 이동이면 x가 아니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그지? y축 대칭 이동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원점이면 둘 다 뭐 바꾸고 y는 x면 자리 바꾸고. 오케이? 응? 그래서 우리가 도형도 대칭 이동은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좀 우리 평행 이동보다는 덜 머리가 아프고요. 우리 실제로 쌤이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을 해볼 건데 77쪽에 이제 보기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 보기 3번을 쌤 풀어줄게. 77쪽이야. 77쪽에 보기 3번. 요런 원이 있는데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1번이 x축, 2번이 y축, 3번이 원점, 4번이 y는 x. 이렇게 네 가지 선이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하랬거든. 근데 쌤이 평행 이동할 때 한 얘기가 있었어. 원은 포물선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려면 반드시 뭐로 고쳐라? 표준형, 그치?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야 돼. 응?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얘는 x 마이너스 4는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2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고 상수항 플러스 된 거 생각하면은 9랑 4 해서 13만큼 늘었거든, 좌변이. 그래서 우변도 13만큼 늘었을 거고, 계산하면 반지름 길이는 1, 즉 1제곱이니까 1이라는 걸 알지지, 그지? 응?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물론 얘들아 어떻게 해도 되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누구 보고 바꾸라고? y 보고, 그치? y 보고 바꿔. 근데 나머지는 안 바뀌어. 나머지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막 부호를 y 있는데 막 다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누구 부호만 바꾼다고? y 부호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요 마이너스는 뭘로 고쳐도 돼? 플러스 이렇게 고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대칭 이동한 건데, 근데 사실상 그 요거보다는 쌤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특히 원은 특히나 우리가 뭐를 위주로 생각해주는 게 좋냐면은 그냥 중심 위주로 생각해주는 게 좋아. 중심 위주로. 그래서 얘가 지금 요번에 중심이 3,2잖아. 3,2. 응? 그러면은 요 3,2를 가지고 그냥 점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얘가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 보고 바뀌었을 거거든요. 3,2는 중심이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2 됐겠지? 그래서 요거 보고 이렇게 표준형식 세워주고, 그 다음에 y축이면은 x 보고 바뀌었을 거니까 마이너스 3,2가 됐을 거라서 중심이 요거 보고 그러면은 표준형식 세우면 x 플러스 3 전체 제곱에 y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고, 반지름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1 이렇게 되고, 원점이면 둘 다 보고 바뀌네. 이렇게 해놓고 또 표준형식 세워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y는 x도 마찬가지로 x, y 자리 바뀌네요. 그래서 중심은 2,3이 됐을 거고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주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누구 위주로 생각해주면 중심 위주로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주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쌤이 78쪽에 4-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쌤은 그림을 좀 그릴게. 잠깐만. 띄워줄게요. 여기서 그림 6개를 그렸고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어떤 학원에서 전자칠판 썼었거든. 그 쓰다가 또 다른 학원 갔는데 이런 판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칠판을 쓸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되돌리기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을 잘못 그리거나 뭐 다시 필요해. 그럼 뭐 되돌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뭐 그림 완성기가 되잖아, 쌤이. 그래서 막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학원 옮겼는데 그 전 학원에서 저희 순간 그림을 그리다가 저 아까 그렸던 그림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순간 쌤이 뭘 했냐면 칠판에 순간 되돌리기 이랬는데 안 되지 이래가지고 아무튼 자, 우리 요거 이제 차례로 시킨 대로 해볼 건데 1번이 뭐냐면은 우리 y는 f x-1 -1이니까 얘들아 요거 이제 뭐 붙어있어 지금? f 붙어있지. 그럼 이거는 뭐다? 도. 맞아, 도요. 이제 평행이동 같은 거는 부호를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럼 얘는 x 빼기 1이니까 x축 방향 얼만큼 이동했다? 1만큼인데 우리 요거는 뒤에 요거를 사실 이항하면은 y 플러스 1은 fx 빼기 1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y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y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라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얘들아 결국 무슨 축 대칭 이동? 무슨 축 평행 이동이랑 관련 있다? y축 평행 이동이랑 관련 있는 숫자고 평행 이동이랑 관련 있는 숫자고 저놈은 그래서 사실은 부호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 알겠어? 그럼 얘는 저거는 보면은 그냥 y축 방향 얼마큼 이동했구나?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요렇게 어차피 평행이동을 이동을 해주면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자, 그러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자, x축 방향으로 한 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몇 칸? 밑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밑으로 한 칸. 그래서 그리 요렇게 오겠네. 그지? 응?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얘는 그림이 요렇게 옮겨지겠지. 그지? 점들을 다 오른쪽 한 칸, 밑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밑으로 한 칸,
하면은 요런 식의 우리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쌤이 그릴게. y는 2fx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는 사실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아니야. 근데 요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f 앞에 얼마 붙어 있어? 2. 그러면 얘는 함수값들이 몽땅 몇 배가 됐다? 맞아. 2배가 됐다는 건데 부호는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그대로 높이가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요건 2배를 좀 그림 늘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처지는 그래프겠지. 이렇게. 그지? 높이가 2배가 늘고 그 다음에 요 놈도 1이었는데 1 2배 하면 얼마네? 2 되잖아. 그래서 여기 2를 찍어놓고 딴딴딴딴딴 가서 요렇게 길쭉해지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길쭉해지는 그래프. 그래서 이놈들을 이렇게 될 거고 이거 하고 쌤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우리 3번은 뭐냐면은 y는 f-x거든요? 그럼 요건 누구 보고 바뀌었어 얘들아? x 보고 바뀌었다 그지? 그럼 이거는 무슨 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 y축. 그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런 것도 일단 그림을 대칭 이동시킨다기보다는 뭔가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CY 이렇게 이동하고 요 점도 여기로 올 거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대칭 이동시키고 요 포물선 대칭 이동시키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림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y는 마이너스 fx거든요. 근데 y는 마이너스 fx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쌤이 양변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y는 f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누구 보고 바뀌었어? y 보고가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세요가 되는 거지. 요선은 대칭 이동 시키고 요 포물선도 대칭 이동 시키면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y는 f-x 자, y는 마이너스 f-x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결국 사실 3번이랑 몇 번을 짬뽕한 거야. x 보호도 바뀌고 y 보호도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3번, 4번 짬뽕는 거야. 즉 x축 대칭 이동도 하고 y축 대칭 이동도 했어. 즉 얘는 무슨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뭔가 예지랑 유지가 180도 회전시킨다는 느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얘처럼 y축 대칭 이동 했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요거를 보고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요런 식의 그림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 포물선은 요렇게 뺑글 180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지. 손도 요렇게 해서 180도를 회전시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응? 회전시킨다는 느낌이 좀 어려워하길래 요렇게 설명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x는 fy거든? 그럼 우리 원래 준식이 y는 fx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우리 xy 자리가 뭐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럼 우리 요선이 바로 뭐야? y는 x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다 그어놓고 자 요거는 그럼 대칭 이동을 해도 그대로 여기 있겠지. 그지?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자 요거를 요것도 봐봐. 요거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점을 이동을 시키래. 요 놈은 이동은 어디 갈 거야? 요쪽으로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대로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포물선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될 거야. 이렇게 여기 있어.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해봤는데 쌤이 뭐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이거는 예진이랑 유진이가 대수하면 조금 더 많이 볼 거거든. 대수 배우면서 대수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2번 봐봐 얘들아. F 앞에 얼마가 붙어있어? 숫자 붙어있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함수값이 2배 돼. 만약 3이면 함수값이 3배 돼. 그래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지. 쭉쭉. 위아래로 쭉쭉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혹시 삼각함수 들어갔어? 사인, 코사인. 아직 안 들어갔어. 어떨 때가 있냐면 원래는 y는 fx 그래프인데 y는 fax 그래프가 될 때가 있어요. y는 fax 그래프가 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x를 이제 몇 배 하는 거야? x를 a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이러거든. 이게 y는 fx 그래프였어. 근데 여기다가 쌤이 뭘 하고 싶냐면은 y는 f2x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같이 그려볼 거냐면은 y는 f2분의 1x 그래프도 그려볼 거거든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하나 봅시다. 이거 필기를 해두자. 책이 없으니까. 자, 얘들아 봐봐. 필기해야 돼. 나중에 이거 돈 되는 얘기니. 자, x에 2배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배 빨리 간다는 소리야. 뭐라고? 빨리 간다는 소리거든. 빨리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일찍 도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는 원래는 울렁 이렇게 갈 거를 만약에 y는 f2x면 어떤 느낌이냐면 2배 빨라졌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돼. 딱 정확하게 반이 줄어버려. 얘가 f2x 그래프야. 응? 이게 f2x 그래프. 근데 우리 위에처럼 x 앞에 2분의 1이 붙잖아? 그럼 얘는 느려졌다는 소리야. 2배 느려졌다는 소리거든? 원래는 울렁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울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노란색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f 앞에 있는 숫자는 방금도 말을 했지만 위아래로 쭉쭉 늘리는 건데 이제 x 앞에 숫자가 붙잖아? 그럼 걔는 가로 길이가 바뀌는 거야. 가로 길이가. 근데 얘는 반대지. 얘는 2배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몇 배 하면 되는데 2배 하면 됐는데 얘는 2가 붙으면 오히려 그래프 상으로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2분의 1이 배가 되면은 2배로 늘어버리는 거야. 가로 길이가.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는 결론 원래 y는 fx 그래프를 누구 길이를? 가로 길이지.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a배 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a분의 1배를 하는 겁니다. a분의 1배.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써놓자. 여기 정리하자면 이거지. 그래서 우리 사인 코사인 가면은 이 얘기를 아마 해주실 거야. 자, 오케이.
얘가 특수한 고형부터 뭔가 나와버리는데 잠깐만. 자, 우리 79쪽 다시 가보면은 79쪽 이제 문제를 잘 풀어보면은 4-3번 어떤 직선 x 플러스 2y는 10에 대해서 원과 대칭인 도형을 그렸거든. 그럼 원이라서 뭐 하나 그려. 그럼 요거를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림이. 그지? 응? 그럼 우리가 얘가 준 거면은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어? 자,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고 하는 거 귀찮아. 근데 원은 뭐 보면 된다고? 신 보면은 쉬워요. 중심 보면. 그래서 우리 주어진 원방정식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꽂히는 거야. 이거를 표준형으로 꽂혀서 x-1 전체 제곱 더하기 y-2 전체 제곱은 선생님이 요거는 1은 여기 요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써봤다고 칠게. 어? 여기는 절반은 해서 4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뭘 넣어줘야 돼? 4. 그치. 그럼 얘는 중심이 1,2짜리 되거든? 그럼 요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보다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요 점을. 요 점을 이제 구하고 싶고 선생님 요거 A, B라고 줄게. 응? 근데 얘들아 요것도 그럼 결국에는 그림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여기 수직선 표시해놨지? 그 다음에 요것도 길이가 어때야 돼? 대칭 이동했으니까. 또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또 요 놈이 수직 몇 등분선 역할을 한다고? 2등분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풀었던 수직 2등분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일단은 중점 구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지? 응?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우리? 대입하고요.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 2는 10이다. 그래서 2는 쌤 이렇게 다 곱해버릴게. 여기 2 곱하고 그러면은 a 더하기 1 2배 있으니까 2b 더하기 4는 10 곱하기 2 해서 얼마? 20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2b는 요 오니까 이 항에서 얼마? 10 5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 어? 쌤 이런 거는 나중에 쓸 거니까 막 쳐놓으랬지? 요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쓴 게 뭐냐면 쌤이 아직 뭐 하다는 거 안 썼어? 수직하다는 거 안 썼으니까 쌤 수직하다는 내용을 써볼게. 그럼 요거는 쌤 요거 여기까지 놓을게. 그러면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고 그래서 2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야. 요놈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니까 선생님 그냥 n이라 쓸게.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2. 그치. 그래서 기울기식을 써주면 돼. 그러면은 요거 이어서는 다음 식으로 설명해 줄게.